안녕하세요. C채널 특별 초대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연영입니다. 오늘은 한국 월드비전 제9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신 조명환 회장님 모시고 한국 월드비전의 장단기 비전과 그리고 2021년 새해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월드비전 본부로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셨는데요. 조명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해요. 또 이렇게 귀한 곳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또 여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참 어려운 시기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 별명이 꼴찌 박사인데요. 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동안 많이 궁금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디로 쓰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네.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하면서 이제 은퇴가 가까우면서 왜 하나님이 아직 안 보여주지?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월드비전에 왔어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고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임기를 시작하신 지 이제 몇 주 정도 되셨는데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기도 해요. 지난 몇 주 동안 좀 어떠셨나요? 예. 어려운 시기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이제 그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비정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쭉 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모든 국민들 국가가 어려운 것처럼 사실 월드비전을 비롯한 모든 이제 또 구호단체들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오히려 어렵지만은 저는 오히려 더 사명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네. 사실 이제 어려우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도 어려운데 아주 취약한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코로나 시대, 이런 비상사태 때는 정말 어린아이들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함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는데 돈도 없고 정말 약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구호단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월드비전이 이제 이런 기회에 실력 발휘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정말 소외받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막 나 힘들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월드비전이 공격적으로 그 아이들을 찾아서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신나고요. 걱정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월드비전에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월드비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청지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원자들의 돈을 맡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통해서 준 돈을 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막 가난으로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막 찢어지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후원자들은 요만큼 줬는데 우리는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이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월드비전 직원들의 저는 전문성 강화를 좀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돈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주식을 투자하려도 뭘 잘 알면은 똑같은 걸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더 큰 걸 우리가 벌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후원금을 요만큼 투자했을 때 이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월드비전 제가 와보니까 70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똘똘하고 막 실력이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글로벌 레벨로 끌어올려서 잘 이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일단 그리고 또 영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이제 그런 직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통 직장인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챙기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이제 살피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좀 영성이 강화돼야 되겠다. 예. 그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영성이 강화되고 이제 그 전문성이 강화돼서 과거 어느 때보다 생산성을 더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그렇죠. 후원금 시장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데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실력 발휘를 잘 하면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우리가 더 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사실 월드비전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70년 역사 동안 정말 지구촌의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혹시 아직 월드비전이 좀 낯설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월드비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죠. 월드비전은 꼭 이제 작년으로 70주년이 됐어요. 네. 그 월드비전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국제 기구가 됐고 전 세계 100개국이 있지만은 네. 한국 월드비전이 최초의 월드비전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네. 그다음에 이제 성결교단, 감리교단, 장로교단 이 세 교단이 연합을 해서 최초로 만든 게 1950년도 네. 한국 전쟁이 시작할 때 만든 게 한국 월드비전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도움을 받았죠. 예,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1991년도에 도움을 받는 한국 월드비전이 이제 도움을 주는 월드비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안 받아요, 이제. 상황이 바뀐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미국 이런 데서 외국에서 돈을 안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내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걷어서 네. 이제 외국에 있는 월드비전, 가난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있는 그 월드비전에 우리가 돈을 보내주죠. 후원을 거꾸로 해주는 그렇죠. 단체가 예, 그래서 된 우리가 거네요. 그쪽에 이제 또 직원을 채용하고 해서 네. 그쪽 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도와주는 이런 월드비전으로 그 변화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국제기구로 성장을 했지만은 네.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도움을 받던 한국 월드비전이 이제 도움을 주는 네. 그런 나라도 됐고 구호단체가 된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저 자신도 이런 기구의 단체에 또 장을 하고 있다는 게 네. 정말 좀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요. 이제 그 월드비전이 다른 구호단체하고 좀 다른 게 우리도 이렇게 어린아이를 포커스를 맞춰요. 네. 어린아이를 돕기는 도운데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만 돕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지금 돈을 주고 도와주면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네. 일단은 또 부모가 좀 살아줘야 돼요. 잘 직업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만 돕는 거 아니라 부모도 도와줘요. 그래서 부모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가난하지만은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융자도 해줘요. 사업할 수 그러니까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도와주는 있도록. 거네요. 예, 그래서 또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자립하려면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결국은 부모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을 통해서 아이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손을 떼도 네. 계속 아이는 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든든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 지역에 또 학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가 애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또 애들이 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화장실을 쓸 수 있고 등등 해서 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사실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 발전이 돼야 네. 결국은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잘 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결국 우리가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네. 이 지역 발전. 그래서 우리가 지역 자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결국은 자립을 하잖아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자체가 혼자서 우리 도움 없이 자기네가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자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월드비전이 떠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게 22개 지역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지역들이 완전히 자립을 해요. 그럼 우리는 싹 떠나요. 그리고 또 다른 또 미자립
그 자립하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또 이제 돕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월드비전의 참 좋은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 지역 발전이 결국은 이제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이를 도와주는 데서 넘어서서 그렇죠. 정말 그 지역이 자립을 해야 그 아이가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럼요.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렇죠. 역할을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월드비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다 이루어져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사업, 보건, 복지 모든 거를 다 지금 책임지고 심지어는 기후변화까지 또 난민까지 네. 모든 거를 다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지금 그 저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서 도와주고 있죠. 근데 또 월드비전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것이 만약에 한국 월드비전에서 요 단체에서 한 개 단체에서 모든 걸 한다 그러면은 네. 어렵죠. 그게 네.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0개 월드비전이 있고 또 이제 탑에 잘 나가는 선진국의 우리를 비롯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굉장히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제 총재도 막 구글 출신 아마존에서 일했던 이런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경영 노하우도 전략가고 이런 거 굉장히 밝고 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노하우와 전문 그 경험을 우리가 또 같이 활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인 그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면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이 재난이나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 이런 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5군데에 네. 5개 지역에 대형 그냥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구호용품이 다 꽉 차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루 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월드비전의 표가 그래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 도착하는 사람이 우리다. 월드비전이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후원자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후원하는 이 금액이 정말 한 아이를 돕는 일을 넘어서서 정말 이 세계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다. 그럼요. 그런 자부심 생각이. 가지고 있죠. 네.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정말 멈췄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무언가 새로 좀 도전을 가지고 저희가 또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어떤 좀 사업 계획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월드비전이 그동안 그 해외 아동 후원을 중심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후원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원자들이 어린아이를 정기적으로 돕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는 계속 그대로 가면서 저는 이제 기업, 네.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기업 이제 경험도 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많이 접촉을 해서 기업이 이제 이 후원에 좀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네 그 기업들의 회사의 철학이 있고 경영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또 후원을 하더라도 그들의 또 철학이 좀 노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잘 맞춰가면서 네.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만들고 해서 이제 그 회사의 또 니즈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답변을 해주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개인의 정기 후원 차원을 떠나서 좀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일종의 그 상품을 좀 많이 개발하려고 그래요. 네. 예, 프로젝트를. 그래서 좀 기업을 그러면서 또 기업도 도움이 되고 또 기업도 이제 월드비전을 도와주면서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도 향상을 그렇죠. 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도 기업의 이윤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월드비전을 통해서 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네. 그런 좀 모델을 많이 좀 개발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좀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영향으로 사실 온 나라가 힘들다 보니
후원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후원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로 인한 월드비전 사업에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있었는데요. 네. 또 없었어요. 오, 네, 왜 그러냐면은 의미죠? 그 네. 월드비전이 제가 오기 전에 일을 참 잘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준비를 월드비전이 해왔냐면은 네. 코로나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그 디지털, IT, 네.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하는 작업을 지난 3년 동안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됐어요. 작년 말에.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온라인으로 그 사업이 잘 됐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비대면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지털 IT 쪽의 그 시스템을 그냥 강화를 시켜 놓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대면은 못했지만은 네. 디지털 IT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했던 거예요. 네. 과거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효율성이 있는 방법으로. 네. 그래서 후원자를 더 가깝게 갈 수가 있었고 만나진 않았지만 네, 디지털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후원 금액이 줄질 않았어요. 네. 네. 물론 이제 대면을 요구하는 데서는 줄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통한 후원금은 많이 줄었죠. 네. 이제 집회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디지털이나 이 IT를 통한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그 일을 잘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줄지 않은 아주 잘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위기는 왔지만은 오히려 그 위기도 또 기회가 됐던 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런 디지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또 월드비전의 새로운 도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디지털과 이제 그 IT가 지금 강화가 됐고 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후원자를 아주 깊숙하게 더 멀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졌고 네.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소통이 가능해졌고 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 생각과 왜 도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을 했고 네. 그래서 효과를 봤는데 저는 이제 디지털과 이제 IT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또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세계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굉장히 투명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만 이제 접목이 되면은 이제 후원자들이 후원한 돈이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가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네. 다 추적이 가능해요. 훨씬 더 투명한 그렇죠. 운영이 이건 우리가 가능한 설명할 거네요. 필요가 네. 없어요. 이 사람들이 컴퓨터 들어가서 확인하면은 자기가 후원한 돈이 이런 한 푼 낭비 없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게 쓰이고 어떻게 있는지. 쓰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갔고 운송비가 얼마였고 인건비가 얼마 전부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블록체인 그 시스템을 네. 이제 접목을 하려고 해요. 제 소망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항상 구호단체들이 NGO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투명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월드비전은 그동안 뭐 투명성은 굉장히 높은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요. 우리는 내부적으로도 감사받고 외부적으로도 국제본부에서 받고 또 우리 구청에서 받고 서울시에서 받고 또 복지부에서 받고 또 3일 회계법원에서 또 감사받고 해서 네. 이 모든 결과는 다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후원자들이 직접 본인이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자료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직접 이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그 부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는 월드비전의 사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으실까요? 어떤 에피소드도 좋고요. 꿈꾸는 아이들, 예, 네. 꿈꾸는 아이들 그 사업이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뭘 하냐면은 월드비전에서 그 어려운 아이들 꿈을 못 꾸고 있는 그 자기의 미래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네. 꿈을 디자인하게 도와줘요. 네. 예, 우리 직원들이 애들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꿈을 자기가 디자인을 하게 도와줘요. 어떤 꿈을 꾸고 예, 싶은지. 그렇죠. 네. 너의 꿈이 하고 싶은 게 뭐냐부터 해서 이제 꿈을 실제로 단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줍니다. 그걸 네. 디자인하고 본인이 그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좋은 것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위기아동이나 이제 우리가 쫓아가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나 이제 또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은 네.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업이 참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원조를 받았던 어린이였는데 그때는 꿈이 없었거든요. 가질 수도 없고. 왜냐면 뭐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래는 거의 생각을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네. 저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것이 바로 그 후원이었어요. 그분이 15달러를 매달 보내주면서 늘 뭐라고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월드비전의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을 그분이 했던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맨날 돈을 보내주면서 편지를 쓰는데 네. 명환아, 너 꿈이 뭐니? 늘 물어봐요, 꿈이. 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저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그래요. 또 편지가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변하잖아요. 나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너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꿈을 물어보았고 제가 대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 세계 최고가 될 거야. 네. 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물어보니까 말을 하게 됐고 말을 하면은 저분이 그냥 너 세계 최고로 될 거라고 격려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계속 성장을 해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나도 꿈을 가져도 되는구나. 나는 못 갖는 어린이인 줄 알았는데 저 부자 아이들만 가질 줄 알았는데 나도 꿈을 가져도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그 후원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꿈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의 문을 자꾸 열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하나하나.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교수가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사랑의 도시락 또 위기의 아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꿈을 키워주는 게 난 너무 좋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그 어린아이가 언젠가 네, 제2, 제3의 꼴찌 박사가 또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잠깐 또 우리 회장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꼴찌 박사라는 저서로 또 우리 회장님이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도 같고 이력을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회장님 또 에이즈 분야 아시아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정말 너무 많아서 미생물 면역학 박사학위도 받으셨고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분야 교수로 오랫동안 또 섬기셨고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생물학 겸임 교수 또 스탠퍼드 대학교 외과대학 개원 교수 등으로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해오시면서 많은 경험들이 월드비전 사업에 어떻게 좀 접목이 되고 실현이 될지도 궁금하고 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오래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곳에서 어떤 좀 꿈을 이루시고 싶은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나는 생물학 교수인데 왜 생물학만 안 하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사회운동가로도 일하고 또 뭐 벤처기업인으로 일하고 또 난데없이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가서 행정학을 또 공부하고 또 최근에는 또 MIT 가서 또 블록체인을 또 공부하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생물학 교수가 너무나 많은 걸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이상했어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시킬까?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을 할 때 제가 많은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면서 에이즈 감염자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사람들, 또 국제 NGO 사람들, 또 정부 관료들, 대통령까지 또 세계의 갑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이즈는 치료약이 많은데요. 치료가 안 되고 있는 병이에요. 왜냐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리카에 대부분 살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죠. 약만 있으면 치료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과학자가 약을 더 이상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약을 살 수 있는 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을 하면서 그런 세계적인 갑부나 이제 정부나 이제 국제기구를 찾아다니면서 후원금을 이제 유치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물학 교수지만 저와 같은 과학자보다도 오히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월드비전에 와 보니까 정말 여기는 종합예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한 분야의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예, 네. 그러니까 후원자들 보면 너무너무 정말 가난한 사람부터 너무 부자인 사람들까지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연예인들, 평범한 사람들, 뭐 그냥 이런 모든 사람을 제가 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굉장히 익숙해요, 이제는. 제가 네. 지난 한 20-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제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한 노하우,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것 같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우리 회장님의 아주 짧은 간증을 좀 듣자면 어떻게 보면 회장님의 삶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또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나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공부를 못했던 아이가 공부를 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또 가난한 어린이가 또 결국은 미국 유학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정적으로. 네.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결국 또 에드나 어머니인데 에드나 어머니가 매달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똑같은 문장으로 끝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을 믿어라. Trust His love.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I pray for you. 이 세 문장을 늘 써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똑같은 문장을 45년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은,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가난하고 도저히 내가 혼자 힘으로는 이 공부의 길, 교수의 길을 갈 수는 없지만은,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자연적으로 45년 동안 듣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제 막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해. 맞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도와주잖아요. 그쵸. 내가 필요한 걸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모든 걸 또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어느 순간에는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해줄 거야.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에드나 어머님의 말이 결국은 제가 그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프로를 보고 있는 많은 그 시청자들도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정말 꼭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말로만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말로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네.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 모습이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보면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보살피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은 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네. 나를 사랑한다. 예, 그것이 결국은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네.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돈도 아니었고 어느 누구도 아니었고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그게 저로 하여금 버틸 수가 있었고 결국 인내할 수 있었고 네. 결국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좀 한국교회와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싶으세요? 뭐냐면은 이제 저는 교회의 역할이 결국은 이제 복음 증거와 네. 이제 그 구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하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드비전의 정신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도 남들에게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다오. 네. 그걸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복음 증거는 늘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구제 사업은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교회 사정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교회가 또 작고 그러면은 맞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말씀 증거는 늘 하는데 전도는 하는데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못 할 수가 있죠. 네. 그게. 그럼 많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걸 우리 월드비전이 해주겠다. 네. 예,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게 전문이에요. 그건 너무나 잘해요. 네. 훈련받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 730명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선한 영향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때요 당신네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좀 우리한테 맡겨라. 그럼 우리가 해주겠다. 네. 그런 어떤 그 일종의 파트너십을 저는 개념으로 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형 교회, 이제 큰 교회들은 각자 본인들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 네, 그러니까 당신네들 여러 가지 인력이나 뭐 재원이나 모자라서 그런다면 적으면 적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월드비전에 전달을 해 주시면은 우리는 이제 맨날 자고 일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남을 돕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 누구를 돕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알거든요. 전국의 네. 네트워크,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이제 교회와 파트너십을 잘 맺으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이제 얘기하면 잘 될 거라고 봐요. 네. 사실 어려운 시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꺼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회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사실 꺼리는 분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네. 저는 보는 게요. 저는 이제 월드비전 회장이 되고 나서 질문한 게 우리 한 60만 후원자들이 네. 다들 부자냐 물어봤어요. 근데 의외로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네, 대부분이 그렇지 네. 않고 실제로 우리 후원자들이 본인도 사실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데 어린아이 1명, 2명 이렇게 돕고 있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돈이 많아야 후원한다고 보질 않아요. 네. 심지어는요, 저를 후원했던 에드나 어머니가요, 105살에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었고요. 네. 100년 동안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미국 사람을 전 거기서 처음 봤어요. 네. 여권이 없더라고요, 이분이. 예.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평생.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경제도 안 좋아지니까 많이 위축은 받죠. 예, 그러나 결국은 그 후원자들이 그 어린 그 가난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위축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네. 계속 디지털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뭐 월드비전의 사업 계획에서부터 우리 회장님의 어떤 신앙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네. 좀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으신가요? 저 자신도 사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성경 말씀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예, 뭐 TV 보고 이 빈둥빈둥 되는 것도 뭐 한정이 있지. 예, 네. 그래서 좀 하나님과 좀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더 네.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렵지만은 아까 제가 에드나 어머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네. 결국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또 한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네. 막 좀 원망도 하고 네. 좀 투덜대기도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겠지만은 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를 꼭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축복을 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월드비전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시간이었지만 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명환 회장님 모셨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C채널 특별 초대해서 월드비전 9대 신임 회장인 조명환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